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혐의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혐의 자체가 소명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가 검토해봤을 때 혐의 사실이 이른 소명된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봤던 것이 결정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특검에서도요, 영장 실질 심사 때 170장이 넘는 PPT를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 그중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 초반이지만 주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도 이 내란 특검팀의 주장 논리에 공감을 했고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특검이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이자 피의자인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랄지 김성훈 전 차장이 조사를 받았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라는 점을 내란 특검은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투입시켜서 이들의 진술을 컨트롤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도 강하게 의심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수사 초반이지만 구속을 시킴으로써 다른 피의자들이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자충수로 보여지고요.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제 특검 입장에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다면 내란 특검은 사실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이 된 바 있고요. 만약에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너무 서두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함으로써 일단은 이 내란 특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들이 잘 통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수회, 소환 조사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데도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이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장관, 또 박성재 전 장관 등을 소환을 해서 아마 이 공범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추가 인지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이 강제 수사에 추가 나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불리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은요, 어제 영장 실질심사 때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받고 있는 혐의마다 또 죄명마다 법적으로 이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세우고 있는 방어 논리가 법적으로 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난항에 좀 빠진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속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불구속 상태보다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원할 때마다 변호인과 상의를 할 수 있지만 이젠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상당 부분 불리해졌다라는 것과 법리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전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좀 불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구속이 한번 됐었죠. 그리고 네. 3월에 구속 취소로 풀려났는데 이후에 계속 수사기관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대응이 좀 자충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보를 하고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하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구속 상태인 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사유로 적시됐고요.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런 윤 대통령의 과감한 자유로운 행보가 결과론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특검의 수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네,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요,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외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단 기재된 범죄 사실을 조금 더 완결성 있게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또 해당 범죄 사실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어떠한 죄명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공소제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추가 수사를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잦을 걸로 보시나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도 받고 있고 내란 특검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오늘 2시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오늘 10시에 있었던 이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 불출석일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재판은 이 기일 외 증거조사 기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걸석 재판, 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변호인만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안에는요, 구금의 효력도 있지만 구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구인의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강제 구인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버틴다면 네. 억지로 그 몸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 구인 효력이 이렇게 억지로 사람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강제 구인 절차를 한 차례 시도하고 그게 성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아마 현장 출정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엔 네. 이 공수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랄지 다른 물증들을 토대로 이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오늘만 해도요, 변호인 접견을 여러 번 했다라는 보도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자신의 변호인들과 앞으로 재판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또 이제 내란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 회의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재판 절차에는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 세 개의 특검 절차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특검을 이끌어본 수사팀장으로서 이 피의자가 입을 여는 것이 특검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통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속 기간이 최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수사 기한 관련해서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특검에서는 일단은 열흘간 구속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엔 연장을 통해서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된 것도 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이 구속 기간이 부족했던 것도 연장을 신청했다가 이것이 인용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 전에도 특검에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